30살의 신임 음악교사. 그녀는 과거를 지우고 조용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부임 첫날부터 그녀를 노리는 교장의 검은 흑심과 그녀를 장난감 취급하는 학교, 일진 무리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건드린 상대는 일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 팀장 출신, 인간 병기라 불렸던 그녀가 마침 내교단에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통쾌하고 소름 돋는 정의 구현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박소리의 눈이 칼로 그은 듯 선명하게 떠졌다. 10년 넘게 몸에 밴 이제는 지울 수도 없는 군인의 습관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침구를 각 잡힌 호텔 베딩처럼 정리했다. 창밖은 아직 도시의 검은 숨결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스무평 남짓한 원룸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모든 물건은 정해진 위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여 있었고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강박적인 질서와 고요함만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오는 혼돈의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옷장 앞에 섰다. 옷장 한편에는 각 잡혀 걸린 어두운 색의 활동복과 트레이닝복이, 다른 한편에는 오늘 그녀가 입어야 할 코스튬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하늘하늘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질감을 느꼈다. 거칠고 두꺼운 전투복의 감촉, 몸에 착 감기는 잠수복의 압박감에 더 익숙한 몸이었다. 이 옷은 너무나도 가볍고 부드럽고 무방비했다. 마치 갑옷을 벗고 맨살로 전장에 나서는 기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다. 거울 속에는 긴 생머리를 한 가녀리고 청순한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음악교사 박소리. 그녀는 이 낯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아침의 평범한 소음들이 그녀의 훈련된 감각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 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그녀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고 주변 인물들의 동태를 살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나타날 위협은 무엇인가? 저 인파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 요소는?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작전 지역이 아니었다. 위협이라곤 기껏해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정도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이 평화가 소리에게는 오히려 숨막히는 긴장감을 주었다. 마침내 명문고의 웅장한 정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교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마치 탐조등처럼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제잘거리며 등교하던 학생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흘끔거리며 저들끼리 수군거렸다. 와, 저 선생님 진짜 예쁘다. 모델 아니야? 우리 학교에 왜 왔지? 교무실의 풍경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나이 지긋한 부장 교사의 훑어보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빛, 젊은 남자 교사들의 감추지 못하는 호기심, 그리고 동료 여교사들의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 미묘한 시선들. 그 모든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 그녀를 올가매는 듯했다. 소리는 애써 입가에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미소를 걸었다. 괜찮아, 박소리. 이것 또한 너의 임무다. 이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 너라는 이질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위장하고 녹아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말이다. 군번줄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은 지 꼭 1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매일 밤 거친 파도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감으면 차갑고 축축한 갯벌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고 화약과 흙먼지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앞에서 포탄에 맞아 쓰러지던 동료 김 중사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처절했던 비명이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었다. 사람을 해하는 총과 칼 대신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피아노를, 복잡한 작전 지도와 좌표 대신 아름다운 화음이 그려진 오선지를 손에 쥐는 삶을. 그녀는 그것만이 죽은 김중사와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굳게 믿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이 평범한 학교가 어쩌면 과거의 그 어떤 전장보다 더 지독하고 추악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 생활은 첫날부터 불길한 신호를 보내왔다. 문제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학교의 최고 권력자 오만식 교장이었다. 평소 교사 회의는 물론이고 교내 식당에서조차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는 그가 소리가 부임한 첫날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공식 석상에 꼬박꼬박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를 일부러 불러세웠다. 아, 우리 박소래 선생님, 이야, 내가 첫눈에 딱 알아봤다니까. 박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있는 분이 우리 학교에 오니 이거 완전 칙칙하던 학교 분위기가 단번에 화사한 봄날이 된 것 같구만. 허허. 그는 기름이 잔뜩 낀 목소리로 듣기에도 민망하고 상투적인 칭찬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교장 선생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리는 최대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오래된 향수와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아니야, 아니야. 과찬이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내가 우리 박 선생을 특별히 아주 스페셜하게 챙겨주고 밀어줄 테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꼭 나한테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해야 돼.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짐승 같은 충동을 억누르고 교장의 손길이 자신의 팔에 닿기 정확히 0.5초 전 마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떨어져 있던 서류를 주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리곤 가장 순진하고 맑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교장 선생님.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순진한 얼굴을 보고는 다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소리는 그의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분명 앞으로 닥쳐올 기나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교장의 노골적인 관심이 끈질긴 거머리 같았다면 또 다른 위협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가왔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나른한 복도, 소리는 교무실로 향하다가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한 광경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췄다. 교복을 제멋대로 풀어헤치고 값비싼 운동화를 구겨 신은 남학생 몇몇이 다른 학생 하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서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는 남학생은 유독 눈빛이 사납고 분위기가 거칠었다. 바로 이 학교의 암적인 존재로 소문이 자자한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 강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소리를 발견하고는 잡고 있던 멱살을 보란 듯이 탁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입에 걸고는 휘적휘적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시선들을 즐기기라도 하듯 일부러 모든 학생들이 들으라는 듯한 크고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니들 전부 잘 들어라. 저기 새로 오신 예쁜 음악 선생님,
앞으로 절대 건드리지 마라. 손 떼는 새끼 있으면 나한테 죽는다. 왜냐고? 저 누나는 오늘부터 우리가 찜했으니까. 그 저급하고 소유욕 가득한 선언에 주변 학생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썰물처럼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는 순식간에 소리와 태식 그리고 그의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무리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당혹감 같은 감정은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상대를 해부하듯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서늘한 분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태식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걸음걸이, 살짝 떨리는 눈썹, 과장된 몸짓. 저것은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허세에 가깝다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태식은 그 시선의 깊은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쁘장하게 생긴 신임 교사가 자신의 엄청난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다고 착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소리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리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곳은 정글이었고 자신은 또다시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총도 동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리는 텅 빈 음악실에서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그녀의 손끝에서 은은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학교 뒤편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태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준호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태식의 무리는 준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빼앗고 그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툭툭 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본 순간 소리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돌처럼 딱 멈추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던 선율은 날카로운 비명처럼 끊겼고 음악실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눈빛에는 어느새 과거의 그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창문을 깨부수고 뛰쳐나가 저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의 팔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려 놓고 싶은 짐승 같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서는 순간 자신이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평범한 음악 교사라는 위태로운 가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은 마비된 듯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평온이라는 이름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무실에서의 일은 정말이지 아주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소리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키가 작고 나이가 지긋한 여교사가 높은 책장 맨 위 칸에 있는 두꺼운 책 상자를 꺼내려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있는 힘껏 팔을 뻗어보았지만 손가락 끝이 상자에 겨우 닿을락 말락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리는 무심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그리곤 까치발을 들거나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선체로 한 손을 가볍게 쭉 뻗었습니다. 2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성인 남자도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법한 책 상자를 마치 스티로폼 상자라도 되는 양 가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자기 일을 하던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으려던 여교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박 선생님, 보기에는 하늘하늘 천사 같으신데 힘이 완전 천하장사시네요. 소리는 그제야 자신이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고는 이미 수백 번은 연습한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하, 제가 어릴 때부터 힘이 좀 남달랐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나 봐요. 주변 교사들은 그래서 다르다며 웃어넘겼지만 소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능을 거세하고 매 순간 자신을 감시해야 하는 힘을 쓰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어려운 고문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리는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푹신하고 값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오만식 교장은 특유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 박 선생님, 어서 와요. 앉아요, 앉아. 요즘 학교 적응은 좀 어때? 교사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힘든 건 없고? 소리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하자 교장은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박 선생님을 아주 유심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학생들을 대하는 열정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오만식 교장이 특별히 좀 챙겨주고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앉은 소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나랑 식사나 한번 하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한정식 집을 아는데 거기서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좀 해주고 말이야.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가장한 노골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소리는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오늘은 저녁에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만식의 얼굴에서 인자하고 자비롭던 미소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소리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커피 찌꺼기 냄새가 뒤섞여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서늘한 협박의 기운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학교 신임 교사들 평가, 정교사 발령, 전부 최종적으로 이 교장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알고 있지? 내 말 뜻 젊고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응? 소리는 교장실 문을 닫고 나오며 터져 나오려는 헛구역질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길고 탁한 숨을 내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무기 삼아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탐하려는 저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은 차라리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이 훨씬 더 깨끗하고 명예롭다고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복도를 꺾어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소리는 우연히 행정실장과 교장이 마주서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속삭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학교시설 보수 및 비품 구매 내역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컴퓨터랑 책걸상 구매 내역인데 단가 부풀려서 장부 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은 늘 하던 대로 반반씩 나누는 걸로 하죠. 행정실장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소리의 청력은 그 모든 단어를 똑똑히 잡아냈습니다. 교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휙휙 살폈고 소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한 성추행 범인 줄로만 알았던 교장에게 학교의 돈을 빼돌리는 횡령이라는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명문고라는 거대한 성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음악 수업 시간, 그날따라 강태식과 그의 무리들은 작정이라도 한 듯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교가를 배우는 시간, 그들은 일부러 기괴한 염소 소리를 내며 음을 이탈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의 등을 쿡쿡 찌르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장난을 걸며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소리는 몇 번이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낄 뿐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결국 소리는 치고 있던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식 학생, 그리고 그 옆의 친구들, 다른 친구들 수업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니 장난은 그만하고 수업에 집중해 줄래요? 그러자 태식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치며 소리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왜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그 고운 목소리나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그랬죠. 안 그래, 얘들아? 그의 말에 무리들이 저속하게 키득거렸습니다. 태식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참에 선생님이 직접 노래 한 곡 뽑아보시죠. 분위기도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노래 실력 좀 구경해 봅시다. 교실 안에는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불안한 눈으로 소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도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의 속에서는 뜨겁고 검은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이곳이 훈련장이었다면, 만약 자신의 손에 연필이 아니라 총검이 들려 있었다면 강태식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내장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정말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분노를 목구멍 아래로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가면과도 같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함께 교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장난은 이따 쉬는 시간에 치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을 애써 감추며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전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에는 명백한 승리감과 조롱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힘에 굴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리는 묵묵히 수업을 이어갔지만 자신의 무력함과 눈앞의 부조리를 참아내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교길, 소리는 교문 근처에 으슥하고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 골목에서 또다시 이준호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식 무리가 준호를 벽에 밀어붙이고는 그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부대 출신답게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전부 때려눕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잠시 빠르게 머리를 굴리던 소리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밝고 명랑하며 아주 큰 목소리로 골목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 이준호 학생, 마침 잘 만났네. 선생님이 지금 찾고 있었잖아. 잠깐 나 좀 볼까요? 어제 선생님이 부탁했던 악보 정리 말이야. 다 됐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지.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등장에 그것도 자신들의 악행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용무가 있다는 식으로 나타나자 태식 무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아씨, 재수없게 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준호를 놓아주었고 씩씩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준호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소리는 다가가 그의 책을 함께 주워 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와 순간 마주친 눈빛에는 분명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몸짓에서 소리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유대감의 씨앗을 느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교사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소리에게는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교사라는 입장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러운 고깃집, 소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채 웃으며 동료 교사들의 지루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오만식 교장의 추궁거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저급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굳이 소리의 바로 옆자리로 와 앉아서는 우리 박 선생은 술 따르는 자태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라며 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혹시 남자친구는 있나? 없으면 이 교장 선생님이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줘? 라며 집요하게 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그 불편한 광경을 못 본 척하거나 오히려 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박 선생님을 정말 아끼시나 보다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소리는 마치 투명한 독방에 갇힌 것처럼 완벽하게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교장의 추궁거림, 일진들의 비릿한 조롱, 동료 교사들의 방관, 그리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도착한 화장실, 차가운 타일 벽에 몸을 기댄 소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몇 번이고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지옥주 훈련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녀는 자조적인 독백을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진짜 전쟁터에서는 적과 아군이 분명했지만 이곳에서는 누가 진짜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모호했습니다. 모두가 친절과 예의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결국 이 지독한 위선과 기만의 관계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소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옥에서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학교 중앙 현관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학교의 가장 큰 축제, 연례 체육대회 개최 공고였습니다. 소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게시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식 종목들 사이에 유독 그녀의 눈에 띄는 두 가지 이벤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사 이어달리기였고 다른 하나는 사제동행 커플 팔씨름 대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기름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고를 함께 보던 오만식 교장이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서는 특유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 이거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많구만. 특히 이 팔씨름 대회. 나와 우리 박 선생이 한 팀으로 나가면 이건 뭐 보나마나 우승이고 아주 그림이 좋겠구만. 안 그런가, 박 선생? 교장은 이미 소리를 자신의 파트너로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의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거절할 수 없는 무언의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리는 교장이 교묘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또다시 걸려든 기분이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오후의 운동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강태식 무리는 운동장을 마치 자신들의 전용 놀이터처럼 휘저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하는 등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여자 교사들이 한쪽에서 이어달리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푸아하, 야, 저것 좀 봐. 저게 지금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완전 뒤뚱뒤뚱 아장아장 걷는 아기 오리들 같네. 그들의 저급한 조롱은 이내 소리에게로 정확히 향했습니다. 태식은 일부러 소리의 앞을 가로막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깐족거렸습니다. 우리 예쁜 음악 선생님은 운동은 잘해요?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지나 마세요. 우리가 아주 친히 정성껏 간호해줘야 하니까. 그 말에는 명백하고 저열한 성희롱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일진 무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천박하고 음탕한 웃음을 터뜨렸고 소리는 분노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체육복 주머니 속에서 두 주먹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오히려 머리끝까지 치솟는 들끓는 분노를 아주 잠시나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태울 듯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지독한 무력감에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사 온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군용 기름 냄새와 함께 그녀의 군 시절 물건들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고 다른 전투화, 손때 묻은 나이프, 그리고 그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난 직후였을 겁니다. 온몸이 갯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뜨거웠던 나날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그 숭고한 긍지와 자부심. 사진 속의 캡틴 박박 소리는 결코 지금처럼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정말 아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소리의 눈빛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부정하며 도망치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평온과 진짜 행복은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패하고 썩어 빠진 학교의 문제들을 평범한 음악교사라는 어설픈 가면을 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박소리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해 해결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다시 한번 거친 파도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복판에 섰던 대한민국 여군 최초 UDTSEAL 팀장의 날카롭고 강인하며 서늘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함성과 신나는 음악 소리로 가득 찬 운동장. 여러 경기가 정신없이 끝나고 모두의 관심 속에 교사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여자 교사팀의 경기는 시작부터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체육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학생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대 팀과의 격차는
야속하게 점점 더 벌어졌고 여자 교사팀이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을 넘겼을 때 상대 팀 주자는 이미 반 바퀴나 앞서서 유유히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모두가 결과를 포기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 교사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는 바로 박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앞서 달리던 동료 교사에게서 바통을 건네받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대신 길고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화살처럼, 아니 총알처럼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이전 주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폭발적인 스피드였습니다. 하늘하늘한 체육복을 입은 그녀의 몸이 바람을 가르며 트랙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술렁이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도 동료 교사들도 모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죠. 소리는 놀라운 속도로 앞서가던 상대팀 남자 교사들을 하나씩 둘씩 마치 길가의 돌멩처럼 가볍게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이로운 질주에 경기장은 곧 경악을 넘어선 거대한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결국 소리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하며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만식 교장과 강태식 무리의 얼굴이 카메라에 가깝게 잡혔습니다. 그들의 벌어진 입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얼굴에는 처음으로 소리에게서 느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달리기에 충격적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이벤트 경기로 사제동행 커플 팔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만식 교장은 억지로 소리의 손목을 잡아 끌고 경기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자,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미녀 교사이신 박소래 선생님과 이 교장이 한 팀이 되어 우리 힘 좋고 패기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당당히 받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유도부 주장을 맡고 있는 누가 봐도 듬직한 체격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박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교장은 우쭐하며 자신이 먼저 상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남학생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교장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그러자 교장은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뻔뻔하게도 소리와 팔씨름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스러운 우리 박 선생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지. 자, 박 선생, 내가 아주 살살 봐주면서 상대해 줄 테니 한번 해보자고. 그는 특유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의 가녀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리는 교장의 손을 마주잡고 그의 귓가에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진심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크게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요. 교장은 그 말을 그저 귀여운 농담으로 알아듣고 허허허 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시작 하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교장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듯 팔에 힘을 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잡고 있던 교장의 팔을 단 1초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책상 위로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쾅 하는 둔탁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교장의 팔꿈치가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그는 으아악 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참는 듯한 크크거림이 새어나오다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통쾌한 폭소가 빵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축포처럼 운동장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만식 교장은 극심한 팔꿈치 고통과 함께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교장이, 그것도 자기가 찜했다고 공공연히 선언했던 만만한 음악 선생에게 전교생 앞에서 처참하고 우스꽝스럽게 패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강태식은 자존심에 복구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압도적인 힘을 그저 우연이거나 교장이 워낙 약골이었을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자신이 저 계집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는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한 겁니다. 그날 체육대회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지는 저녁 무렵 퇴근하는 소리의 앞을 강태식은 자신의 무리들을 모두 이끌고 막아섰습니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 교정. 태식은 낮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비열하고 추악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야, 우리 대단한 음악 선생님 아니십니까? 오늘 보니까 아주 힘자랑을 제대로 하시던데 우리가 보기에 아주 심심해 보이는데 우리랑 더 재밌고 화끈하게 한번 놀아볼까? 그의 눈빛은 폭력성과 저급한 욕망으로 위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단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입가에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놀 건데? 장소는 내가 정해도 괜찮을까? 그 상상도 못한 여유로운 태도에 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그녀가 일부러 겁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소리는 그들을 이끌고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 뒤편 낡은 창고와 쓰레기 소각장 사이에 위치한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아 칠흑같이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은 단 하나의 감시 카메라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 막다른 골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골목의 가장 깊숙한 끝에 다다르자 소리가 마침내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식은 이제야말로 이 여자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고 확신하고는 음흉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 잘난 척하는 여자는 자신들의 비싼 장난감이 되어 밤새도록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식의 무리가 소리를 중심으로 빙 둘러싸며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더러운 손을 뻗어 소리의 어깨를 잡아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스르륵 소리도 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학생들이 필기할 때 쓰는 흔한 노란색 육각 연필 한 자루였습니다. 그녀는 그 연필을 마치 지휘봉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손가락 사이에 쥔 채 태식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을 상대할 땐 역시 학생다운 물건을 써야 예의겠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소리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감싸고 있던 부드러움과 온기, 나약함의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치명적인 살기만이 칼날처럼 번뜩이는 전사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정말이지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태식의 손이 소리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소리의 몸이 먼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깎인 연필심이 아니라 단단하고 뭉툭한 연필의 끝부분을 이용했습니다. 태식의 손목 안쪽 신경이 밀집된 급소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격하자 태식은 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손목을 부여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도 않고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이 놀라 주먹을 날리려 하자 소리는 고개만 살짝 비틀어 가볍게 피한 뒤 그대로 파고들어 녀석의 팔꿈치 바깥쪽 관절과 어깨의 삼각근 신경다발을 연필로 연속해서 가격했습니다. 으악! 하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녀석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엉거주춤하는 사이 소리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파고들며 허벅지와 목덜미, 복부의 갑소를 차례대로 가격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나 패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압도적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일방적이고 완벽한 제압 작전이었습니다. 소리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없었고 그녀가 딛는 스텝과 손동작은 마치 수백 번이고 반복 연습한 무용처럼 치명적으로 정확하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15초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명문고를 공포로 지배하던 일진 무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비굴한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릿한 조롱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여자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처절한 경악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는 쓰러져 뒹구는 일진들을 차갑고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차근차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꼴들이 아주 볼만하네. 너희가 힘없는 준호나 다른 약한 친구들한테 매일 같이 하던 짓이랑 똑같지? 아니, 이건 훨씬 더 신사적인 편일지도 모르겠네. 적어도 난 너희들의 돈은 뺏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촬영한 영상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며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찍소리도 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 2번 다시 내 눈앞에서 누구 하나라도 괴롭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땐 이 영상이 너희 부모님과 새로 오실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선명한 화질로 올라가게 될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어? 소리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서슬 퍼런 경고의 무게에 일진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물리적 제압이자 완벽한 심리적 응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놀라울 정도로, 아니, 비현실적일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특히 어제의 패자들, 강태식 무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소리의 그림자만 밟아도 기겁을 하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얌전하고 공손한 태도로 앉아 열심히 필기를 했고 복도에서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기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극적이고 통쾌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기쁘게 지켜본 사람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던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준호는 아무도 없는 음악실로 소리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라면 제대로 써주실 것 같아서요. USB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남몰래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꾸준히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강태식 무리가 다른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수십 개의 영상 파일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만식 교장이 행정실장과 공모하여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비용과 비품 구매 비용을 부풀려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는 정황이 담긴
날짜별로 정리된 상세한 녹음 파일과 각종 비리 장부 사진들이었습니다. 늘 소심하고 약해 보이기만 했던 준호가 그 누구도 모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악에 맞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는 준호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준호야. 너는 내가 아는 그 어떤 군인보다 훨씬 더 용감해. 정말 큰일을 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걱정 말고 나한테 전부 맡겨. 그날 밤 소리는 준호가 건넨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교육청 감사실과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자로 투서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그리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청의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오만식 교장의 모든 비리는 낱낱이 그리고 남김없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당연히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횡령 및 배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태식 무리 역시 상습적인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혐의로 중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거대한 뿌리가 마침내 뽑히자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학교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는 인자하고 정의로운 인품을 가진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소리를 그저 예쁘고 만만한 신임 교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존경과 깊은 동경,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죠.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예쁜 선생님이 아닌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한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어색한 가면 뒤에 과거를 숨기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끌어안고 비로소 진정한 교사 박소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힘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중한 사실을 바로 이 교정에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음악실. 소리가 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서툰 기타 연주에 다 함께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려웠던 2부 합창의 화음이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자 서로를 보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하고 꾸밈없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 이 막은 참으로 시끄럽고 요란하며 아프게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그 모든 불협화음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맑고 희망찬 피아노 선율이 열린 창문을 넘어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학교 전체에 따스하게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